뭐 이미 벌써 바닥 찍었다. 제발 이런 주식들은 팔시면 안 된다. 지금부터 12개월 뒤에는 전 고점을 돌파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입니다. 얼마 전에 투표가 끝났죠. 네, 투표가 끝나고 이제 투자로 돌아오실 시간인데, 글쎄요, 투표하실 때도 아마 그런 고민 하셨을 겁니다. 참 찍을 후보 없다.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즘에 찍을 종목 없다. 뭐에 투자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전문가분을 또 모셨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글로벌하게. 찍을 게 없어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또 고민이에요. 요번 투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그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게 늘 우리의 고민인데 요즘 시장 보시면 다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글로벌한 이 시장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난감해 하시죠. 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 7월인가부터 안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거의 뭐 한 11월, 12월 때까지 동학개미들이 해외로 또 넘어갔다가 그죠? 예. 해외 고점이 또 작년 말 올해 연초였으니까 또 왕창 또 깨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해외 쪽을 하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댓글 부대들이 다 막 출몰을 해서 막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셨는데 네. 그거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심리 상태들이 참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 네, 예, 투기가 아니라. 예, 근데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회사의 문제도 있고 네. 업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모멘텀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샀다 팔았다 너무 많이 하시고 네.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평균으로 계산하면 예. 정말 훨씬 수익률이 낮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왜냐면 수수료 많이 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국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딱 지난달이 예. 정확한 그 예예요. 왜냐면 지난달에 제가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예. 고액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기 시작한 지는 개인 자금 가지고 시작한 게 2016년이고 제가 제 이름을 달고 시작한 게 2019년 9월 말이란 말이죠. 네. 10월 달이에요. 3년이 조금 안 됐네요. 예.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달도 자금이 빠져나간 날이 없어요. 꾸준히. 예. 근데 중간에 안 좋은 때도 있었는데. 예. 네. 근데 지난달에 지난달에 나갔어요? 자금이 가입 기준으로 빠져나갔어요. 근데 지난달이 한 달 개념으로 예. 가장 수익률이 높은 달이었어요. 지난달이라고 하면 5월 달이. 5월에. 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다고도 얘기를 하시지만 예. 종목 잘 골라놓고 주식 잘 투자를 해놨으면 지난달이 제일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달이란 말이에요. 한 달 개념으로 봤었을 때. 네. 예, 물론 뭐 빠진 달도 있고 하지만 예. 저는 10%가 들었어요. 한 달에. 그 자랑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아니야. 여기에 이제 댓글 달릴 건데 거짓말 하지 마. 계좌 까봐라.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까볼 수 있죠. 어, 당연히 네. 야. 가입하신 분들 얘기하실 거니까. 근데 지난 한 달에 S&P가 마이너스. 그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0%였어요. 0%. 그냥 0%였어요? 네. 저는 기억이 5월에 엄청 빠진 줄 알았죠. 네, 나스닥도 엄청나게 나스닥 하루에 막 4% 빠진 날도 있잖아요. 네. 그 기억이 남아 있어서 와 미국 시장 지난 아예 안 열어봤어요. 저는 근데 꽤 오래 전에 사둔 게 있어서 떨어져도 플러스 폭이 좀 작아질 뿐이지 그건 충격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예 안 봤습니다. 마지막 주가 다 되돌렸어요. 그거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면 세금도 내야 되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산법이. 예.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야 미국 시민들이야 미국 직접 투자를 했었을 때 네. 뭐 세금 내고 또 만약에 손실이 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세금에 퉁칠 수 있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샀다 팔았다 하는 전략을 쓰면 안 되는데 참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심지어 랩도 그렇게 빠져나가니 아. 예, 참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사실. 아하.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돈을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셨다는 분들을 보면 되게 단기간에 야, 나 지난주에 샀는데 요거 뭐 20% 먹었지롱 뭐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여서 이런 사람은 이렇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좀 이렇게 원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고 또 해외 주식은 특히나 미국은 이제 위아래가 없잖아요. 상한가가 없다 보니까 뭐 하루에도 막 많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생각에 접근을 하셔서 특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나쁜 생각이에요. 네. 다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가 불패다, 우리나라는. 예, 그죠? 예.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놓으면 어쨌든 돈을 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우리나라 부동산이 사실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편이지만 네. 지난 뭐 예를 들어서 한 50년으로 계산하든 뭐 하든 매년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 네. 미국 증시의 수익률보다 낮아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식 투자도 아. 그렇게 진득하니 뭘 사놓고 좀 좋은 데 있으면 좀 사면 좋은데 뭐 심지어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좋은 주식, 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다. 네. 뭐 아니면 뭐 메타버스, 네. 페이스북인데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저 메타. 예, 박살이 났었잖아요. 아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다. 뭐부터 시작해서 예. 주식을 주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멘텀 투자는 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갬블링이다. 모멘텀 투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를 좀 잘하는 사람들 네. 차트 보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다. 예. 뭐 흔히 말하면 타짜와 네. 아닌 사람들의 차이다.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투자가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 같아요. 진짜 왜냐면 말하는 차트 보면서 하는 건 펀디멘탈하고 네.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혀. 예. 전혀. 그냥 오로지 그냥 사람들의 수급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건데 또 그거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설프게 따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망가져 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스캘핑 하신다고 막 배우시려고 막 하시는 분들도 참 네. 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쪽이 아니라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해서. 아니, 그러니까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아, 인생이라는 게 뭔가 장기적으로 네. 내가 앞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에다 투자를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인생하고 똑같다 그러시길래 원래 이렇게 험난한 건가? 인생은 험난하죠. 그죠, 원래. 그죠. 네, 어, 그렇죠. 업앤다운이 있는 거고.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필요한 데다가 시간을 활용하고 예. 그게 또 남는 장사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예. 헛수고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딘가에 그렇게 어떤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쏟을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또 정보도 많이 얻어야 되고. 그런데 올해가 특히나 고수의 영역이다. 그런 뭐 정보력이라든가 공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올해가 특별히 뭔가 다른 상황과 환경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전부터 쭉 그래왔는데 이제야 한번 그 따끔한 맛을 본 건가요? 최근의 시장이. 올해가 예외죠, 예외. 예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미국 시장으로 따지면 긴 사이클로 놓고 봤었을 때 뭐 한 네. 10년 주기로 얘기를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가끔씩 아주 가끔씩 펀더멘탈이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씩. 그게 뭐 유동성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급격하게 유동성을 회수한다든지 네. 아니면 갑자기 어떤 센티먼트, 그러니까 신뢰 지수가 좀 깨졌다든지 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아주 예. 뭐 그냥 뭐라면 자주 단발적이거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보통 그런 현상은 오래 가지 않고 길어야 2달 갑니다. 네. 그 2달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 증시이 올해 5월달 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가 막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제 끝나는 줄 자,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소매 업종에 대한 실적이 나왔어. 월마트 예. 월마트 나오니까 월마트가 박살이 났어요. 40%가 예. 빠져버렸죠. 근데 홈디포랑 로우스의 실적이 나왔어.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안 빠졌어요.
예.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가 또 타겟이 나오니까 그냥 다 빠져 같이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펀더멘탈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네. 예. 그러니까요. 하루는 펀더멘탈에 상관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패는 거죠. 맞아요. 그럼 예. 이게 맞는 건가 도대체 헷갈리는 거죠. 결국은 네. 갬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단타로 보시는 분은 네. 그것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아. 근데 5년, 10년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현상이 뭐 꼴랑 2달 있어 봐야 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단 해프닝? 말이죠. 예. 아. 항상 그랬어요. 특히 2008년도에 네. 기억나시죠? 2008년도에 엄청나게 세게 부러진 시기가 8, 9, 10월 달이에요. 예. 그때 예. 이렇게 절벽에 예. 다이빙. 근데 그 전에까지는 저는 이게 떠 빠지는 게 맞는 현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실적이 안 좋았는데 막 올렸기 때문에 네. 빠진 게 맞았어요. 네. 근데 마지막 그 남은 2달, 3달이 네. 실적하고 전혀 상관없이 좋은 종목도 다 팬 거예요. 근데 그 딱 2달 지나고 나니까 그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은 다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그 그것도 두 지나가고 달 나면 만에. 네. 지나가고 나면 그랬어 해프닝이야라고 하는데 막상 그때가 오면 그때는 그런 얘기도 하죠. 자본주의는 이제 끝났다. 뭐 그 민생이 끝났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야 헛소리하지 마 정도가 아니라 그땐 끄덕끄덕 거려지기도 했었어요. 왜요? 그런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들도 들었는데 지나가고 나니까 아니 역사가 지났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네. 공산주의가 나아요, 사회주의가 나아요, 민주주의가 나아요, 뭐다 자본주의가 나아요. 아니 뭐 그건 네. 그런데 한번 그렇게 빵 맞으면 맞을 때는 정신이 없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잠깐 5월 초반에 출렁이던 게 야야야야 이제 뭔가 충격이 오는 건가?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막 경험을 과거에 많이 해봤으니까 그 마지막에 빠질 때 그 주에 예.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 거의 하소연을 했거든요. 제발 팔지 마시라고. 펀더멘탈을 들여다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다. 제발 이런 주식들은 팔시면 안 된다. 정말 진심으로 얘기해. 내가 이걸 얘기해왔죠. 내가 저한테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 또 댓글도 그렇게 썩 좋은 댓글 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건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부를 해서 종목을 제대로 파악하셨을 때 네. 일시적으로는 틀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몇 달 정도는 틀릴 수 있어요. 네. 정말 한국 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틀리면 뭐 한 3개월 내지 6개월도 틀릴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길게 보면 2년, 3년으로 보면 다 되돌립니다. 2년 3년으로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그게 맞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에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매일 보고 계시죠. 글쎄요. 저 매일 보거든요. 네. 그래도 동조는 안 하죠. 그게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겠죠. 그 많이 맞아도 보고 때려도 봤으니까 책임감이죠, 책임감. 책임감. 예.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자신의 정말 소중한 돈을 맡겼잖아요. 네. 예,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보다 전문가니까 수익을 더 내야죠. 예. 그러면 좀 든든한데요. 근데 사실 시장 상황이라는 게 예전과 뭐 많이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트렌드까지는 아니어도 외부적인 요인들 아까 뭐 잠깐 돌발적인 변수들 이런 것들 많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늘 원칙은 변하지 않지만 그 원칙 사이에서 뭔가 하나 둘씩 껴들어오게 되면 달라지는 거. 그래서 그때는 그게 맞았었지만 지금은 그게 틀리는. 그래서 이제 마련한 코너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누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네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렇다며 근데 왜 이번 달에 딴소리야라고 하는데 그게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들이 환경이 또 조성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짚어보려고 마련한 코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다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 혹은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의 이 답을 내려주시는데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혹은 요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라는 권유는 아니라는 거 늘 저희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먼저 들어갈게요. 최근에 조정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막 출렁출렁 거리는 게 미국이 출렁거리는 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 아니다.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우리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증시의 조정이 네. 생각보다 큰 건 맞아요. 조정이. 이번에 왔던 조정이. 네.
근데 이제 이게 한국에 미치는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게 빠지고 좀 덜 빠지고 했잖아요. 그죠? 그쵸. 예. 과거 과거하고 틀려요. 그죠? 과거에는 밤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져서 와 그럼 뭐 하나 발동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과거에 어떤 이 경제 사이클이 들어오면은요. 예. 아래 위가 마이너스 50% 위로 100%예요. 평균적으로. 거의 옛날 네네. 특히. 예. 우리가 신흥국 중에 신흥국이었었을 때, 그러니까 코스피가 500, 아주 1000, 옛날이네요. 500, 1000, 네. 500, 1000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포인트로 이제 바꿉시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네. 이게 1000이 2000으로 갔어요. 네. 그럼 이제 한 레벨업 했어요. 예. 그렇지만 또 아래 위는 500포인트야. 1500, 2500, 아, 1500, 거기서 왔다 2500 갔다 이거예요. 예. 퍼센티지는 줄죠. 대신에 포인트는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어. 이해가시죠? 아하. 예.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이었다가 네. 이번에 또 한 번 더 레벨업 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바닥이 1400, 1500이었죠. 예. 근데 위로 확 당겨서 3000 위로 당겼잖아요. 네. 그러면 또 1000포인트가 더해진 거지. 그러면 이제 3000에 놓고 위아래로 500. 500. 500. 예. 그런데 그 시대가 좀 갈 수 있죠. 그러니 지금 빠진 게 2500 수준까지 떨어지면 예. 예, 거의 바닥이 왔던 거죠. 근데 2,500까지 가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다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는 건가? 그래서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2,000에서 500 이건가? 아, 왜 그러세요 또? 이게 사람의 상상력이 안 좋은 거 생각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기는 있으나 과거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네.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인플레. 미국 CPI 8.3, 유럽 8.1. 뭐 사상 최고인데 우리나라 직격탄이다. 실제로 오늘 그러니까 녹화일 기준 오늘 6월 3일이죠. 6월 3일 기준 발표된 우리나라도 5% 작년 5월 대비 물가가 5% 올랐어요. 이렇게 뭐 전 세계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런 인플레 영향에 직격탄이다. 아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선방할 거다. 아니다. 오히려 이게 더 경제로 괜찮을 거다. 보는 거예요? 시장으로 보는 거예요? 경제와 시장 둘 다? 예, 둘 다 따로 보나요? 따로 봐야 될까요? 아니 뭐 같이 봐야 되는데 네네.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 원가가 올라가면은 영향을 크게 받죠. 예. 우리가 수출 지향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변동성이 적고 예. 그만큼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제 대외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 입장에서는 네.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게 들어오면은 당연히 우리의 비용이 올라가고 네. 기업들의 마진이 축소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받죠. 네. 자, 근데 참 독특한 거는 네. 이번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잖아요. 예. 근데 기업 실적이 좋아. 그죠? 왜 그렇죠? 왜 그러는 거예요? 가격 전가를 하는 상품을 우리가 들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그죠? 네.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차,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유가 관련된 상품들이 또 우리 수출 많이 하잖아요. 네. 가격 전가 되는 거죠. 바로 거의 이게 뭐 딜레이 없이 가격 정가를 시킬 수 있어서 결국은 네. 기술력이 그만큼 글로벌로 높아지구나. 시작해서 봤을 때는 비교했었을 때는 높아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그냥 내수 시장이 큰 국가보다는 영향을 더 많이 받지만 예. 그래도 이번 사이클이 선방을 하는 편인 거죠. 그것도 과거 아주 오래된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겠네요. 유럽을 예를 들면 예. 유럽 쪽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비용이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제조 강대국이고 그만큼 어떤 기술력이 있잖아요. 예. 버티죠. 영국도 그나마 굉장히 괜찮아요. 네. 프랑스는 좀 골치 아프지만 그래도 나머지 국가들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기반이 네. 기술력이 많이 줄어든 국가들의 입장에서 경쟁력 입장에서는 힘들죠. 똑같은 어쨌든 인플레가 몰아닥쳐도 우리나라는 기술이 과거보다 기술력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이 가격 전가가 용이하고 그래서 선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10년 국채금리 2.9%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 밑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네. 나스닥의 기술주들 잘 버티고 다시 올라왔어요.
버텼어요. 잘 안 버텼는데 30%나 빠졌는데. 아, 빠졌는데 엊그제 보니까 또 다시 올라오는 네,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뭐, 예. 그러니까 잘 안 버텼으니까 회복만 남았죠. 아, 이거는 그래서 질문이 그래요. 이 정도면 잘 버틴 거다? 아니면 다 곧 KO 낼 거다? 아니야, 이거 바닥이니까 이제 회복 남았다. 인데 답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제 회복만 남았다. 네,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잘 버텼어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네. 그게 이제 기술주와 성장주의 지약이다라는 가정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S&P가 20% 빠지는 동안에 예. 나스닥이 거기에 1.5배, 네. 30% 이상 빠졌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많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더 네. 많이 빠졌어요. 펀더멘털 대비해서. 그러면 그 가정이 틀린 건가요? 아까 그 금리가 오르면 뭐 기술주라든가 이런 데 쥐약이다라는 틀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뭐냐죠. 그러니까 아, 계속 빠지려고 하면 예. 나스닥이 그만큼 더 많이 빠지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려면 네. 금리가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야죠. 더 네, 지금보다도 그러니까 금리에 센시티브한 기술주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높은 성장주라든지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성장주라든지 예.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그만큼 비용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펀더멘털이 깨지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성장주들을 조심해야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요즘의 성장주들이 뭐 다 그러나 안 그렇거든요. 요즘에 빅테크 같은 경우에야 돈 쌓아놓고 있다.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러니까 영향이야 있으나 예, 그런 과거의 성장주들은 아니죠. 근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그 캐시우드님께서 투자를 하신 종목들은 네. 대부분이 다 뭐 혁신 기업들이라서 다 적자거든. 매출은 일어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네. 회사를 계속 이어가려면 돈 없잖아요. 그렇죠. 또 조달해야죠. 와야 되죠. 근데 그게 금리가 1%이던 게 막 5%가 돼버렸어. 네. 그럼 내 비용이 엄청나게 는 거 아니에요. 예. 매달 들어가야 되는 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희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기술주가 더 빠졌냐 안 빠졌냐 이거는 예. 그 하나하나 기업들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종목이 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 회복만 남았다라. 그러니까 그 공식 자체가 틀리진 않는데 여름은 덥다라는 공식은 틀리진 않는데 그늘 가면 좀 시원할 수 있고 에어컨 들어오는 데 가면 더 시원할 수 있고 네. 그런데 일단은 그것 때문에 금리 오르는 거 보고 약간 또 더 필요 이상으로 빠진 부분들도 그쵸. 많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는 게 뭐냐면 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었을 때, 그죠? 네. 지금 보시면 아까 질문하셨을 때 뭐 8% 미국 뭐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금리는 10% 해야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반영을 하고 대형 기술주들을 때렸단 말이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지금 3.14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2.75 갔다가 네. 다시 지금 2.9 정도 가는데 예.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금리의 고점은 3.5란 말이죠. 그러면 3.5 정도로 반영을 하고 봤었을 때는 예. 기술주도 너무 많이 때린 거죠. 아직 거의 근처도 안 갔는데 네. 그 정도 가면 그럼 그만큼 빠지는 거는 맞는 수준인 건가요? 아니요, 3.5까지가 아니고요. 네. 3.5로 했었을 때도 싸고요. 그래도 뭐냐면 3.5는 이미 벌써 다 들어가 있고 네. 뭐 5%, 6% 뭐 이런 걸 집어넣고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30%나 빠졌다는 거죠. 그럼 진짜 그야말로 회복만 남았다. 좋습니다. 그렇게 들어보니까 기분 좋은 것 같은데 회복만 남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이 공포에 휩싸인 시장에서 상반기 안에 그 회복세가 올 것이다. 상반기라고 해봐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인데 네. 아니다. 상반기 글렀고 하반기도 지켜봐야 된다. 하반기엔 올 거다. 아니다. 올해는 글렀다. 세 가지로 묶고 본다면요. 이건 재미 하나도 없다. 그걸 어떻게 맞춰요? 또 갬블링하게 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베팅하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투자하자고 해놓고 주사위 굴려주세요. 네. 아무튼 시점을 알 수는 없죠. 올해는 글렀다 하더라도 네. 내년이 안 글렀으면 지금이라도 투자하셔야죠. 올해는 글렀다 하더라도 내년은 안 글렀다고 바라보시는 거죠.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글른 건 아니잖아요. 이제 회복세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번에 회복은 네. 코로나19 때는 이제 제가 세게 얘기했거든요. 예. 어떻게 세게 얘기했냐면
그 급격하게 몇 달 사이에 30% 빠졌고 급격하게 몇 달 만에 그 30%다 되돌릴 거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게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이번에는 빠지는데 기간이 최소 3개월, 네. 길면 6개월. 근데 정말 길면 9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데 9개월이면 4분의 3년이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정도 빠지면 그 빠진 기간 플러스 알파 1.5면 다시 되돌린다. 그래서 6개월 빠졌으면 9개월 만에 다시 되돌릴 거고. 1.5배. 네. 뭐 9개월 빠졌으면 뭐 한 1년 반 정도 아니죠. 1년 한 1분기 정도는 돌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3개월이 바닥이었으면은 6개월 만에 되돌리는 거나 뭐 5개월 만에 되돌리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 사이클은 좀 그때와는 좀 틀려요. 왜냐면 유동성이 네. 회수가 되는 구간이라서 조금 틀리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이 3개월이냐 6개월이냐 9개월이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예. 네, 저는 한 3개월이었으면 참 좋겠죠. 네. 그렇지만 왜냐면 우리가 헤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늘어났었고 그래서 6개월 정도를 보고 있고요. 9개월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마무리되면 네. 특히 이제 6월 15일 날 미 연준 미팅이 있으면 네. 그 미팅 이후에 이제 다이렉션,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길어지면 뭐 7월 27일까지도 갈 수 있어요. 7월 27일은 또 그것도 또 FOMC 미팅이거든요. 예, 그 다음. 그래서 대충 그렇게 계산하면 네. 진짜 길어야 한 두세 달 남았다. 근데 짧게 보면 뭐 이미 벌써 바닥 찍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희망적인 부분도 3개월, 희망적인 부분으로는 그래도 길어야 현실적으로 봤을 때 6개월 그 정도로 바라보고 시장을 접근하죠. 근데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아니 반년이잖아요. 이미 지났잖아요. 벌써. 예, 그렇죠. 네, 많이 그래서 지났죠. 이미 아,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조정 얘기했는데 네, 올해 그렇죠. 연초부터니까 거의 5개월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기간은 한 달 내지 3개월이면 맥스다. 지금 아드님이 군대가 계시잖아요. 네. 가신 지 몇 개월 됐죠? 간지? 작년 9월에 갔어요. 작년 9월에. 벌써. 네.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 빨리 가는데. 그러니까 좀 참으세요. 근데 너무 급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 입장에서 시간이 안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요. 아니 근데 길어야 9개월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어떤 게 안타깝냐면 네. 그 참 조금만 참으시면 되는데 그걸 못 참으셔가지고 네. 사람이 막말을 해놓고 나면 그러니까 그치. 후회하죠. 네. 예. 후회하는데 근데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때 가서 죄송해요 뭐 예. 이러기도 그렇고. 저 만약 예를 들어서 저 친분이 있는 사이야 우리가. 네, 제가 막 도와주고 있는 사이예요. 네, 네. 근데 일시적으로 수익이 안 좋았어.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막 별의별 욕을 다 해댔어. 그럼 제가 다시는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뭐 운영을 해주고 싶겠어요? 아유, 아니죠. 필요 없어요. 네. 안 와도 돼. 이렇게 그렇죠, 된단 그렇죠. 말이죠. 그럼 자기 손해거든. 맞아요. 안 그래요? 나중에 네. 회복이 됐어도 어. 제가 틀렸다라는 걸 알았어도 다시 이제 연락을 못 드리죠. 그때 내가 한 짓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도 별로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안 들 거고 당연히. 물론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도 이게 자본주의의 힘인가요? 물론 그게 아니고. 네. 네. 아무튼 네 저는 마음이 좀 넓습니다. 농담이에요. 마음이 넓으셔서 그렇다고 지금 막말하시고 나중에 좋아지면 다시 찾아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더 버티고 기다리셔라. 지금 그래도 기다리고 버티고 본부장님이 조언을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잔고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거 아니면 아니고요. 투자 경험? 뭐예요? 제 고객들은 네. 분류가 틀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점 통해서 지점에 있는 세일즈맨들을 통해서 네. 그냥 뭐 어떤 상품이 좋냐고 물어봤는데 뭐 유동훈 랩이 좋다더라. 네. 그래서 그냥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여태까지 꾸준히 해왔던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냥 추천받아서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금방 떨어져 나가요. 유동원이 뭔데? 야, 나 정동원은 알겠는데. 네,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보통 어떤 분들이 그냥 좀 실패를 하시냐면 네.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다 듣고 있는 분이 아니고 네. 그냥 간별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잘라서 봐왔다가 스킵. 네. 그래서 뭐 사라고? 네. 그랬다가 네. 주가가 빠져. 네가 사람해.
딱 간단한 얘기 들어드릴게요. 신재생 에너지 종목이 있어요. 예.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계 신재생 에너지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종목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심지어 제가 키움에 있을 때 회장님 포트를 제가 운용을 할 때도 그 종목을 사게 했었어요. 근데 그 종목이 수익은 지금까지 계산하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엄청나냐면 그때 처음에 실었었을 때가 거의 8불인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60불이에요. 2016년인데 근데 그러면 2016년 17, 18, 19, 20, 21 한 5, 6년 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몇 배예요, 그게? 뭐 6불로 잡으면 10배인 거고. 그죠? 10배나 칩시다. 그러면 5년, 6년 동안에 10배가 났다라는 거는 1년 동안에 평균으로 계산하면 뭐 한 암만 못해도 뭐 한 60%는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리로. 그죠? 10배면.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렇게 오르고 확 또 빠져요. 계속. 그래서 오르는 폭이 한 번에 오를 때 막 300% 오르고 마이너스 50% 나. 근데 요때 산 사람들이지. 그쵸. 요 마이너스 50%못 견뎌요. 당연히 못 견디죠. 당연히 못 견디죠. 다 던지고 막 별 욕을 다 해. 이제 그때 뭐 너 믿고 샀는데 뭐 별하별 욕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마이너스 50%에서 샀어. 그러면 또 지금 벌써 플러스 100%야. 그렇죠. 다시 올라가면. 그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줘도 어느 타이밍에 샀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히 성장주는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보면 뭐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바닥 대비해서 확 500% 올랐다가 그게 마이너스 70%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 뭐 오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이거를 다 그것만 사야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종목에 그렇게 몰빵을 하게 되면 힘든 거죠. 전문가의 말을 그렇게까지 잘 믿나? 또? 그러면? 그러니까 내 말은 한 종목만 그것도 정말 많은 여자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가 취사 선택해서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종목도 좀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만 듣지 마시고 본인도 좀 공부 좀 해보시고 그래서 한 5개 내지 10개의 포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빠지더라도 좀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짜증나면은 저 욕하시고 그리고 버티고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요. 그렇게 오래 가는데 근데 전문가인 분들도 모 재벌 그룹의 임원분이신 분도 정말 안타깝게도 2016년에 안 들어오시고 2018년에 들어오셔서 2018년에 마이너스 30%가 갔었던 적이 있어요. 나스닥이 기억나시나요? 2018년 3개월 동안 훅 빠질 때가 있었어요. 거의 뭐 9월부터 8,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 요때에 마이너스를 얻어 맞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임원도 엄청나게 저 욕하셨고 그러고 나갔어. 그리고 나 수익이 200%가 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도 본인이 잘못 타이밍에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블레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액션을 취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근데 다시 그걸 보셨을까요? 그 종목이 그렇게 갔죠. 그거 모르겠네요. 그럼 그때 이후로 그 랩의 수익이 어떤지. 그러니까 미첼란 펀드인가? 마젤란 펀드인가? 아무튼 그것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수익이 좋은 펀드인데 개별적으로는 돈 번 사람이 없다. 다 요때 잡고 요만큼 빠지면 요때 나오고 다시 올라오고 이제 드디어 올라가나 잡고 또 나오고 참 희한해요. 그 돈은 다 누구한테 가는 건지. 그 유동원 랩은 유한타증권 가서 그냥 가입하면 되나요? 네, 지점 가서 가입하셔도 되고 지점을. 아니면 그냥 비대면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 예약하시면. 이름이 유동원 랩이에요? 네, 유동원 그러니까 세 개예요. 여러분 상품 홍보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이에요.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예요. 뭐가 다르죠? 포트폴리오의 차이. 이제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2019년 9월 말에 만들어졌고 2020년 8월 달에 코로나 이후 쭉 빠지고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홈런이랑 안타 랩을 또 만들었어요. 이름이 홈런 랩 안타 랩이에요? 네, 유동원 홈런 랩 안타 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형보다 네. 공격적인 게 홈런, 어허. 기본형보다 보수적인 게 안타. 안타. 네, 이렇게 뭐 만들었어요. 번트랩은 없나요? 없어요. 번트도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네. 번트는 일루밖에 안 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이제 본격적인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이후에 2분기, 1분기, 2분기 다 지나갔고요. 이제 2분기 이후 미국 증시에서 유망한 섹터를 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이 네. 조금 독특해요. 그러니까 독특하다는 게 뭐냐면 예. 사이클이 뭉텅거리로 구분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98년, 2000년 닷컴 버블 일어났었을 때, 네. 그리고 그 긴 사이클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1982년부터 2000년 사이클이거든요. 거의 18년짜리예요. 네. 굉장히 긴 사이클입니다. 근데 그 긴 사이클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도주는 IT였어요. 네. 예, 성장주였죠. 그래서 뭐 IT 관련 주들을 사셨으면 정말 엄청난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닷컴 버블 붕괴가 일어났죠. 예. 만약 그때와 비슷하다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주를 사고 성장주 위주의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맞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사이클이 왔었는데 그게 이제 2002년부터 2008년 사이클, 좀 짧은 사이클이에요. 그게 산업재 버블 사이클입니다. 그때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성장주보다는 굴뚝산업. 네. 왜 그랬냐면 막 2000년 닷컴 버블 막 만들어졌을 때 워런 버핏님께서 네. 이거 틀렸다 하고 맞춰버렸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그때부터 오른 것들이 성장주보다는 기본적인 굴뚝산업들이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그 2008년도에 푹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워런 버핏님의 부가 엄청나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그게 엄청나게 맞췄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09년부터는 또 네. 성장주야. 다시.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는 워런 버핏님이 계속 틀려왔었어요. 그러니까 S&P 대비해서 언더 퍼포먼스를 매년 거의 5, 6%씩 했어요. 안 되겠네. 예, 그랬는데 최근 1년 반 동안에 또 확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죠. 이게 테크 사이클이야? 아니면 이 산업재 버블 사이클이야? 뭐 헷갈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산해 보면 예. 버블이 없어. 둘 다 이제. 버블이 없다? 둘 다 버블일 가능성은 없고요. 버블은 엄청나게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버블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 그러니까 PER로 계산하던 PBR을 계산하던 PER을 팩으로 계산을 하던 네. 그러니까 즉 이익 증가율로 계산을 하던 아니면 PBR을 계산할 때 ROE로 계산을 하던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거품이 일려면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런 현상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게 성장주든 가치주든 간에 종목만 잘 골라놓으면 네네. 돈을 번다. 그 버블이 없다는 건 종목별로 편차는 없어요, 혹시?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예. P 멀티플이 50배다. 네. 그건 거품이죠. 네. 근데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네. P 멀티플이 50배인데 이익 증가율이 100%다. 네. 그럼 이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게 테슬라. 이게 또 그렇게 들으면 종목별로 편차가 있다는 말에 조금 더 조심스러워. 근데 예를 들어서 매출 증가율은 막 몇십 프로가 나오는데 네. 적자야. 그리고 앞으로 흑자 될지 잘 안 보여. 네. 계속 적자야. 네. 매출은 늘어나고 그렇지만 적자고 앞으로 흑자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럼 팔아야지. 그런 P 멀티플이 마이너스인데. 그런 거는 대표적으로 쿠팡. 였었죠. 근데 요즘에는 좋아요, 전. 왜요? 뭐가 달라졌어요? 드디어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어, 실적이. 왜 때문이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한 달 전이었나요? 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럼 조금 더 지켜봐야 좀 지켜봐야 되죠, 이제. 되지 않을까요? 이제 완전 빠졌으니까. 거의 $50이던 게 뭐 19불까지 갔었나? 뭐 아무튼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거의 뭐 70, 80% 빠졌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는 어느 정도만 좀 더 지켜보면 될까요? 좀 더 지켜본다라는 게 테슬라에 대해서 네. 제가 좋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거의 2019년 하반기 때까지는. 근데 2019년 하반기에 확 실적이 바뀌어요. 네.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세게 부르셨더군요. 결국은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신성장 산업은
거기서 성공을 해서 리더가 되면 네. 대박이에요. 아, 근데 그거를 리더가 되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실적이에요, 실적.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나다가 흑자 전환을 제일 빨리 해, 그 회사가. 왜냐면 규모 경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기본이네요. 그래서 성장주를 볼 때는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만약 쿠팡이 예.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로서의 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흑자 된다. 네. 예.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선점인 거예요. 그러면 봐야죠. 근데. 봐야죠. 처음으로 되는지 흑자 전환하는지 그거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안 건드려요. 흑자 전환 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 네. 제가 보통 많은 분들이 저를 어떻게 아시냐면 네. 뭐 옛날에 캐시우드 뭐 같이 본다. 네. 뭐 성장주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그래서 근데 저는 완전 차이가 있어요. 성장주를 좋아합니다. 하는데 근데 실적이 없는 성장주는 안 사요. 실적이 나와야 뭐 예를 들어서 꿈과 희망만 먹지는 않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 꿈과 희망을 먹고는 있는데 네. 지켜만 보다가 네. 드디어 흑자가 났어. 그럼 그러면 성공할 높이. 일단 꿈과 희망은 기본인 거고 기본인 거고.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항상 제가 투자 오랜 기간 입장에서. 동안 운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가 예. 중요하냐면 성공할 확률이 좁혀졌어야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즉 틀림이 3개월 이상 이어지면 네. 버티기 힘들어지거든. 예. 그래서 그거를 확 줄여서 3개월 내로 만들어야 돼. 비슷하네요. 이기는 게임만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가능성을 높이고 이걸 좁히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우리 또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국이 이제 상해 봉쇄가 풀렸죠? 네, 풀리고 있죠. 예, 풀리고 다 있는데. 풀린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중국 경기도 지금 보니까 뭐 부동산도 굉장히 침체라고 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본격적인 부양책이 뭐 나올까요? 이 3연임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봤을 나오겠죠. 때 나오겠죠. 그 특히 이제 미국과의 패권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네. 우선 시진핑이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는 게 이제 9월이 지나면 자리를 완전히 잡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는 적극적인 부양책을 쓰겠죠. 네. 예. 봉쇄도 지금 살짝 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네. 그런 쪽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좀 꿈틀거리고 있나요? 많이 올랐죠. 중국도 덮어놓은 당연히 중국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산업이 신재생에너지, 네. 전기차예요. 요 두 개 산업은 정말 경쟁력이 있고요. 네. 반도체는 아무리 돈을 쳐 발라봐야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시면 되고 중국은 요 두 개는 네.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나가. 신재생에너지랑 전기차. 그러니까 테슬라가 훨씬 더 잘 나가지만 네. 그 다음으로는 중국 전기차들이에요. 그 그 정도로. 그 중국 전기차가 잘 나가는 이유는 내수가 받침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거죠. 왜 테슬라가 갑자기 1등이 됐어요? 전혀 히스토리가 없잖아요. 네.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음. 그러니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은 이 레거시 산업, 굴뚝 산업이라고 하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목숨을 안 걸었지.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미 거기는 거기는 옛날부터 전기차였어요. 플레이어들이 다 있으니. 계속 전기차로만 갔고. 아하. 그러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전기차에 대해서 훨씬 투자를 많이 했고 훨씬 지원금이 많이 들어갔고 훨씬 경쟁력을 빨리 만들어낸 그런 산업인 거죠. 그 두 가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 네. 자, 뭐 다른 업종도 있어요. 뭐 5G 뭐 등등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이 중국은 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정부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통신 같은 경우에 그게 참 어렵죠. 왜냐면 5G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사회주의 국가는 뭐 도청을 한다더라, 저기 데이터 빼낸다더라, 뭐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컨스피러시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고객을 갖다 확 없애버릴 수가 있거든요. 아하. 글로벌리. 예. 그게 이제 화웨이 같은
이런 거죠. 케이스죠. 예. 예, 그래서 근데 화웨이가 사실 경쟁력, 기술력으로 봐서는 전 세계 1등이었어요. 5G에 있어서. 진짜로. 미국도 비교도 안 되고 한국도 비교도 안 됐어요. 거의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선진화 됐었던 거죠. 근데 중국 회사라는 걸 가지고 결국 맛이 지금 예, 많이 갔죠. 맛이 가버린. 그러네요. 그러네. 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 텐데 2분기 증시 흐름 뭐 예측하시는 범위 내에서 물론 변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고려를 했을 때 그 흐름들이 예측한 방향 혹시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측한 큰 틀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 네. 그 큰 틀 아래에서의 중간 조정의 시기와 네. 강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셌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작년에 운용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올해가 좀 힘든 한 해일 거다. 예. 올해는 중간 선거해이기 때문에 네. 그 한 자리 수의 수익밖에 안 날 거다. 그건 왜죠? 중간 선거인 것과 한 자릿수의 수익이 잘 저조한 것과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치적인 영향성을 네. 가장 많이 받는 기간이 2년 차. 예, 중간 선거해. 그러니까 대통령 연임이 되고 나서 그 중간 선거에 뭐 상원 하원이 같아지거나 네. 아니거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예, 통일되냐 안 되느냐. 근데 네. 뭐 사실 그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성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예, 항상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예. 쭉 그래왔었고. 그래서 중간 선거 부분에 있어서의 걱정이 있었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업들 실적을 보고 분석을 해봤더니 예. 4,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1,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4,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번 튈 거라 생각했어요. 중간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2월 달부터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 2월 뭐 중순, 특히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 나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1월 말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됐냐? 미 연준이 말을 확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긴축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가져가는 것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네. 요즘에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적 상관없고 그냥 매크로만 본다. 예. 매크로가 지배하는 시장이다. 딱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아.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절대 않아요. 예, 길게 보면은 결국 매크로보다 결국 실적인데 네. 매크로가 실적에 영향을 미치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크로가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적다는 거죠. 저희 판단에는.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그 정도 중간 조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빨리 왔고 그다음에 이제 폭은 더? 10에서 20% 정도일 줄 알았는데 10%가 아니라 20%까지 갔고 거의 끝까지 갔고 그러니까 이미 벌써 빨리 왔고 조정의 끝까지 갔고 거의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부터 되돌린다면 빠진 20%를 6개월 빠졌으면 12개월, 9개월 뭐 안에 네. 돌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12개월 뒤에는 전 고점을 돌파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갬블 아닌가요? 갑자기 이렇게 세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니 지금 미국 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이든 구대 시장이 어쨌든 시장은 시장인 거고. 뭐 20% 돌리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겠죠. 과거 보면 그렇긴 해요. 근데 지금이 예. 과거에 중간 선거 해에 네. 평균이 고점 대비해서 바닥까지 17% 빠지고요. 과거에도 쭉 늘 중간 선거에는 중간 선거 해 평균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바닥부터 예. 그 다음 12개월 동안 33% 올라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졌고. 네. 17% 빠져서 곱하기 2 하면 34%잖아요. 네. 지금 제가 뭐랬어요? 33% 올랐다 그랬죠. 네. 12개월 동안에. 네. 그럼 빠진 걸 거의 대부분 돌리는 게 빠진 거에 되돌린 12개월. 그러면 지금 바닥이었다고 치면 네. 5월 달이 그러니까 거의 뭐 5개월 빠졌으니까 예. 곱하기 2 합시다. 뭐 12개월 줍시다 그냥. 그러면 내년 5월이면
아드님 전 저녁할 고점은- 때쯤 되면 해피한 하고 소식. 예. 네. 박수 막 칠. 좋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이 엄청나잖아요. 이 환율, 원달러 환율 감안했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매수를 다시 일으킬 것이냐, 매수세가 들어올 요즘 것이냐.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 이게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렇게 고환율이 계속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네. 보통 이제 미국이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보통 그러고 나서 한 5주에서 10주 정도는 달러 강세가 나와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5주, 10주 지나고 나면 다시 달러 약세가 나와요. 그 이유는 금리를 올리는 속도도 이제 이미 알고 있고, 네. 예, 이미 뭐 평가 절하가 신흥국이든 많이 일어났고, 네. 근데 결국 펀디멘탈이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가는 사이클이 아니라면, 네. 다른 나라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환율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화도 보시면 1290원 뚫었다가 네. 지금 벌써 1240원대잖아요. 그죠? 네. 예, 벌써 5%, 3%, 4% 빠졌잖아요. 대비해서 예, 빠졌죠. 예.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 1200원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예, 더 뭐 내려가서. 더 내려가서 뭐 더 심하면 뭐 1150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예. 어쨌든 달러는 지금 지수가 102인데 95, 97까지도 갈 수 있죠. 충분히 밴드가 있어요. 지금 예, 이제 나중에 네. 아주 나중에 정말 어떤 글로벌 리세션이 온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 네. 네.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달러가 초박살이 나거나 네. 아니면 달러가 초강세로 가거나. 이대로는 아닐 것이다. 예, 예. 어쨌든. 그래서 막 갑자기 막 110, 막 이렇게까지 튀거나 아니면 박살이 나서 막 80, 막 이렇게 깨지거나 네.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의 미국의 펀더멘탈을 봤었을 때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네.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예. 깨질 때는 오히려 위로 깨지겠죠. 그러니까 110, 오. 120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달러 투자하셔야죠. 그럴 확률이 더 높죠. 중국이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만약 중국이 이길 확률이 높다 그러면 반대입니다. 예, 미국 투자 말고 중국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야. 근데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중국. 그냥 이길 수 있는 것만 하죠. 아, 이게 쓰는 것만. 그게 아까 말씀 뭐라 했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하고 전기차 아, 그쪽. 그러네. 지금 리마인드 드립니다. 아니 생각에 달러를 지금 그러면 바꿔서 놔야 되나? 왜냐면 부담이 돼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늘 생각을 하시는 게 어쨌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오늘 밤에 그러면 미국 주식 뭐 사야지라고 하다가도 환전은 낮에 해야 되니까. 근데 환율을 보면 이게 선뜻 손이 안 가는 환율이거든요. 이걸 빨리 버리셔야 돼. 그래요? 우리가 국제화 되려고 하고 있고 글로벌화 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선후배들이 참 많아요. 다 뭐 저희 아들도 시카고대 지금 1년 끝나고 군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환율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학비가 왔다 갔다 매우 하죠. 중요하시겠네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래 위로 5%예요. 아래 위로 5%. 해봐야 아래 위로. 근데 주식 시장이 좋을 때 투자를 하면 네. 아래 위로 보통 5%예요. 아니죠. 더 훨씬 많죠. 그래서 만약에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네. 달러 약세로 가면은 대형 기술주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매출의 60% 이상이 해외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달러에서 빠져도 뭐 이걸로 충분히 실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저희 랩이 지금 거의 3년 됐잖아요. 네. 환율이 뭐 왔다 갔다 엄청나게 심했지. 뭐 1,100원 또 갔을 그쵸, 때도 있었고 1,300원 근처까지 간 적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렇지만 수익률이 제일 처음에 가입했던 고객이 2년 8개월 지금 현재 75%. 환율이 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뭐 좀 들고 오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떡을 보내주시긴 합니다. 네. 예. 감사하신 분들. 그러니까 환율은 그렇게 개의치 말아라. 둘 다 먹으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환율도 환율을 결정을 하고 투자를 결정하면 네. 그러면 100점 100패. 죄송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늘 이거 좀 기다려보다가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을 먼저 해놓고 다른 결과값을 내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스텝이 엉키는구나. 네, 여러분
여러분. 낮에 환전하는 건 그냥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하면 내일 출발이면 어쨌든 오늘 환전해야 되잖아요. 뭐 비싸든 싸든. 근데 늘 비행기 떠날 시간 넘겨서까지도 계속 환전 안 하고 있다가 보면 이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버리는 거라서. 그러니까 가장 예측 불가능한 게 환율이에요. 맞습니다. 또 하나 더 원자재 가격이에요. 예. 이 두 개는 워낙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측 못해요. 누가 유가 마이너스 선물 갔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어느 누가? 진짜. 그죠? 네. 정말. 거기다가 이제 투기세적인 자본까지 들어가다 그러니까 보니까. 레버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그러니까 환은요. 네. 레버리지가 일시적으로 350배까지 가능해요. 예. 그다음에 원자재는 평균적으로 미니멈 한 30배까지 가능할걸요? 예.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런 시장에서 아래 위로 얼마나 변동성이 심하겠어요. 펀드멘트 상관없다니까. 하하. 그냥 파도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파도. 어떻게 위로 칠지 아래로 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치기는 친다. 알겠습니다. 투자고 구독, 좋아요, 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어떻게 할까요? 투자고 다 해달라고 진짜. 투자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